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비가 좀 제멋대로 와가지고 재밌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어떨지 전망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비욘드 더 크라이시스입니다. 저자는 중앙은행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그만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중요한 지표들은 무엇인지,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물가, 경기, 금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참고해가지고, 어, 현재 미국의 경제는 어떤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3년 발간되어 2022년 하반기까지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2024년 7월까지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전망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은 2021년에 팬데믹 쇼크가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고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요거를 당분간 지켜보자 이런 태도로 용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용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 물가 수준이 높게 유지가 되어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좀 태도 전환이, 태세 전환이 좀 늦게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상승한 거에 비해 가지고 금리를 늦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폭, 빠르게 금리 인상이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금 매우 강한 경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 GDP는 이 잠재 GDP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팬데믹 위기 기간 동안 좀 날카롭게 하락을 했지만 금방 이렇게 큰 폭 회복을 하고 생산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그 잠재 GDP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4%라는 잠재 실업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2022년 이후에 지속하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매우 강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임금 상승도 그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이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경우에는 경제도 둔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때, 실업률이 다시 상승을 할 때 경기 침체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다시 상승할 때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보통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강해지면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시작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시 실업률을 하락을 하고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고용, 물가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생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줄어들어야지 물가가 안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 잠재 GDP 위에 실질 GDP가 위치해 있었고 그러니까 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시장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물가도 큰 폭 상승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 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이 경기 전체의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어 가지고 실업률이 조금 높아져야 한다. 실업률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 요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물가가 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보다 상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한 부분인 주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금리가 2022년 오름에 따라서 이 빨간색 선, 모기지 금리가 7%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였고요. 요거에 따라서 잠시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요 오른편의 빨간색 주택 가격이 잠깐 하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낮은 30년 이 모기지 고정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주택 매물이 덜 나오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도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기준으로 이 주택 가격은 조금 상승을 했으나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음, 좀 주택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은 주택 가격도 안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앞으로의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소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초과저축액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초과저축액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누적된 초과저축액이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이 누적 저축액이 초과 저축액이 다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어, 이 초과 저축액이 다 소진되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일은 그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임금 상승도 높은 수준이었고 또 지금까지의 자산 가격이 가계의 또 다른 소비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저축액 말고도 가계의 소비 재원은 다른 측면에서도 꾸준히 지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초과 저축액 감소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그동안 크게 늘어왔고요. 이 긴 시간 동안 상승해온 만큼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된다. 고용 시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되면은
앞으로 미국의 가계 소비 여력은 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살펴보았고요. 간단하게 미국 바깥의 경제에 이런 미국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매우 강한 상황이고, 요거에 따라서 금리도 매우 많이 올렸습니다. 금리를 큰 폭 인상을 했는데, 어,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매우 특이한 게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오랜 기간 사용해 왔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매우 큰 폭 벌어졌습니다. 요거에 따라 가지고 자본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엔화가 많이 약세를 보여왔고 환율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엔화 약세가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가지고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왔는데 어느 정도 물가가 이제 4%까지 찍고 이제 3%, 2% 수준에서 최근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990년에 일본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일본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하고 그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되게 많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1%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을 해오다가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뭐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수준이 2% 이상을 넘어서게 되었고 요거에 따라서 또 최근에 2024년 올해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이 일본에는 엔화의 엄청난 약세, 엔화가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BIS에 따르면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약세를, 중국 통화의 약세의 영향도 받고, 미국과의 금리차 영향도 받아가지고, 한국도 실질 실효 환율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도 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세계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대단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가 세계 트레이드나 세계 교역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뭐 스위프트 거래나 세계 금융 거래나 외환 보유고나 이런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비중은 이 실제 경제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들이 달러로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달러로 이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지금처럼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부채 부담이 증가해가지고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는 어, 좋지 않고요. 앞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세계 경제가 좀 회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미국 달러가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미국 바깥의 경제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미국 바깥의 경제가 어,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5%까지 올렸으니 진전이 있어야겠죠? 그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다만 2% 물가 목표에 거디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 이하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베버리지 곡선을 보면은 베버리지 곡선은 진일자리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빈일자리율이 하락을 하면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빈일자리율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빈일자리가 많으면은 그만큼 기업에서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싶어 하는 것을 기업의 노동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실업률이 줄어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 상황은 매우 좋았다. 그래서 빈일자리율이 매우 높았는데 요게 수직으로 하락을 하면서 빈일자리율이 서서히 하락을 하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4%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에 실업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이 베버리지 곡선에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에. 그래서 앞으로 빈일자리율이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은 지표인데요.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다시 반전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22년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고, 최근에 이게 다시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되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국가부채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이 국가부채를 크게 이렇게 큰 폭 늘려왔고, 요게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부채가 지금 고금리 기간 동안 발행한 국가부채도 많고, 이자 부담이 현재 국방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걸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재정 적자를 좀 줄이겠다고, 뭐 세금을 줄이고 긴축 재정을 실시하면은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은 그걸 부양하기 위해 또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또한 앞으로의 경기 침체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상해 보는데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경제를 살펴보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1985년 이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성립을 했습니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충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5년 이후에는 필립스 곡선이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1995년 이후에는 아예 그냥 들이 누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준에서 점차 하락을 하면서 이 필립스 곡선 상에서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필립스 곡선 이론대로라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985년 이전의 그 필립스 곡선의 이동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71년, 72년, 73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니까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업률 수준에서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빠르게 안정시키지를 못하면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상승을 하고 요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실업률 수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폴 볼커, 네.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취임하고 나서 금리를 20%까지 올려가지고 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983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전에 봤다시피 필립스 곡선이 보다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같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은 고착화되고 같은 수준의 경기도 안 좋아지고 같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 실업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책 전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생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생산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 기업의 고용도 줄어들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요런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상에서 따져보면은 지금은 요쯤에 위치를 해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물가가 더 안정이 되려면은 실업률이 보다 상승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꼭 가야 하는 길이다. 불가피하다.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고 저는 2024년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좀 지금 경기가 좀 쿨링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물가가 안정되려다가 이게 좀 튀어오르고 경기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고 침체가 되고 그래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의 길로 이런 방향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모두 높아지는 방향으로 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안정되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게 실업률,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상황, 미국 바깥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전망을 해보면서 네, 해봤는데요. 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통화 정책을 사용했는지,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 경제에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